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아침 네. 시장 상황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모시죠.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징징이분 모시고 또 어떤 사연으로 삼프로TV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징징이 분께서는 이제 30대시죠. 30대신데 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아주 안정적 직장이 있으신 거고요. 투자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까지의 정보만 드리고 일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존무새 징징인가요? 네, 징징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존무새 어서 오십시오. 진진입니다. 네, 존무새는 어떤 뜻이에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바로 옆에가 이베스트. 영이사님 근무하시는 네, 이제 투자자 유형을 해가지고 재밌게 좀 표현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앵무새 해가지고 이제 존버를 외치는 앵무새. 그래서 존무새. 존버를 외치는 앵무새. 네. 늘 언제나 존버야 이렇게 이제 네, 말하는. 그렇죠. 늘 똑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 네네. 이제 존무새, 존무새. 네네. 말 잘해라. 존버와 앵무새를 합쳐서 존무새로. 네, 징징이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점징이 네. 존칭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주식은 2016년부터 오,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20대부터? 네네. 일찍 시작하셨구나. 어떻게 돈이 뭐 누가 주셨어요? 아니면 아니 이제 월급 받은 거에서 조금씩 이제 와. 해보려고. 일찍 2016년도면 네. 꽤 오래 하셨네. 8년 한 거야? 네 이제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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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년 동안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마음이 아팠다가 이제 21년도에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네. 지금 또 이제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투자로 마음이 멍들었는지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종목을 이제 SK 렌터카로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SK 렌터카. 네네네. 이제 첫 매수한 게 이제 2018년. 이제 지금까지 한 5년 차 보유 중이고요. 5년이나 보여. 네. 이제 존버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은 했지만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지인들 이제 추천을 받고 그래서 이제 SK 렌터카 전신이 이제 AJ 렌터카예요. 그렇죠. 네, 안주산업 네, 그렇죠. 계열사였죠. 이제 네. 그 매각 이슈가 잠깐 있었었는데 이제 SK에서 이제 M&A를 한다고 이제 누가 정보를 좀 흘려줬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매집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시가 올라온 거예요. 진짜 SK에서 인수를 한다.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이제 몰빵을 들어갔죠. 다른 거를 다 팔고 네, SK, 가지고 있는 거를 AJ 렌터카로 몰빵 네. 들어갑니다. 내가 받은 정보가 맞았어. 맞았어. 그러니까 계획대로 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의 그 사업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고 해서 그렇죠. 네, 대기업 인수는 무조건 좋다 이런 말이 좀 있었어서 음. 이제 다 팔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수익은 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어느 정도 꼭지를 찍으면은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이제 바로 피해침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추천한 거다 보니까 이제 지인한테 물어봤죠.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고. 근데 왜 안 팔았냐고 저한테 되물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팔았냐고 지인이에요, 친구예요, 뭐 지인입니다. 지인이에요. 네. 저 지인과 친구의 사이는 굉장히 간극이 있습니다. 지인 굉장히 드라이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렸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업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꼭지 그때가 언제예요? 22,000원대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 18년 9월에 보시면은 18년 9월. 네, 꼭 고점이 17,100원. 17,100원 요쯤이구나. 뭐 얼마 안 떨어졌네. 이걸 자꾸 모든 주식을 자기 걸로 이렇게 아니, 대입을 시켜서 17,100원에서 이제 겨우 뭐 한 거의 9,000원인데. 지나간 세월이 얼마냐. 넘어가. 예. 계속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18년 9월부터 이제 물을 타기 시작했죠. 물 탔어요. 네, 이제 산 가격은 평단이 한 15,900원대.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이 이제 4,700원이에요. 예. 네. 그때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제 물을 타니까 13,1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아 평단이. 네, 해서 근데 이제 또 2021년 5월에 잠깐 제 평단보다 위로 올라간 적이 그러네요. 있어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또 4년 정도 마음고생했으니까 이제 선물을 주자 해서 한 제가 총 팔았어요? 가지고 있었던 게 3,100주인데 네. 한 600주 팔아가지고 조금 수익 먹고 이제 중고차 가격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그때 당시가 맞아요. 이제 리오프닝하고 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그러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그 호재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한 22,000원, 2만 원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에는 한 룸이 한 5,000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작되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값이 이제 8,000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SK 렌터카 현재 지금 거의 이제 여기 한 종목에 많이 모여 있는 거군요. 이제 비중은 한 30% 정도. 아 그래요? 네. 뭐 다른 것도 그 사이에 또 많이 사셨네. 이제 정프로님이 올 섹터라시면 저는 올 섹터죠. 네, 저는 이제 IT 가전 반도체 이쪽으로 아, 28개 정도 있거든요. IT 가전 쪽으로. 네. 28개. 네, 저는 이제 자체 ETF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그거면 썩 좋지 않았겠네요 최근에. 그렇죠. 예. 자, 여기사님 이 렌트카 회사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렌트카가 사실은 사실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중고차 사업이 사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 근데 이제 요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SK 렌터카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이슈로 내가 이제 좋아지겠지 해서 초기에 잘 사서 수익이 잘 나고 있으면 그거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도 이익의 질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좀 돈 벌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네. 차 잘 만들어서 충성 고객이 있고 애플 아이폰도 경기가 안 좋아도 잘 팔리니까 이런 데는 이익의 질이 되게 높죠.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렌터카인데 아니면 중고차인데 중고차 가격이 올랐어요. SK 렌터카가 잘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결국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했으면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목표를 딱 정해놓고 파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 공급이 이제 정상화되고요. 미국도 이번에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그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질 텐데, 그러면 SK 렌터카를 딱 보는 투자 관점에서 중고차 매력은 일단 좀 떨어져요, 사실.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현대차 그룹도 이제 중고차 시장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렌터카 시장도 이번에 소카가 이제 상장하는 것 때문에 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상장은 하더라고요. 이제 상장은 좀 경쟁률이 별로더라고요. 예, 걱정되더라고요. 거의 참패한 것 같더라고요. 경쟁률이 소카? 너무 네. 낮더라고요, 경쟁률이. 그래요. 그래서 수요 예측도 거의 100대 1도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소카는 아직은 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기업이니까 요즘엔 네. 좀 박하게 주는데 SK 렌터카는 그래도 돈은 잘 벌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장기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주가 받아갈 몫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처럼 엄청 고성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배당도 안 주고요. 네, 맞아요. 배당이 고성장할 가능성은 없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 배치가 음. 주주한테 돌아갈 자본이 없어요.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제가 이게 재무구조 좀 보니까요. 많이 이제 작년에 200억 벌었거든요. 당기 순이익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700억이에요. 왜 이 괴리가 발생하냐면 1년에 400억을 이자로 내요. 금융 비용으로. 오, 그렇게 빚이 많아요? 빚이 많죠. 왜냐면 렌터카 회사들은 다. 아, 차를 네. 외상으로 사니까. 네. 그래서 1년에 400억 내고 200억 남는데 200억도 재투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잉여 현금 흐름도 봤어요. 혹시 이게 마이너스인가 한번 봤더니 잉여 현금 흐름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러면 여기서 남는 돈으로 주주들한테 주거든요. 근데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 작년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좀 마이너스 폭도 좀 크고 해가지고 이게 주주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일부를. 그러니까 지금 매년 배당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그냥 성장을 못하면 은행주를 내가 사서 나 1년에 6% 배당이라도 받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SK 렌트카는 배당도 안 주고 투자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또 새로운 네, 사업을 해서 네, 성장할지 모르는데 새로운 사업 뭐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희가 모르는 뭘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투자 관점에서 내가 이 기업을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지? 이 좀 의문이 들어요. 아주 나중에 뭐 무인 저 차량으로 뭐 이렇게 그냥 사람 태우고 다니고 뭐 이런 건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예. 워낙 이제 멀리 떨어진 얘기고. 예. 근데 우리 저 징징님은 네. 원래 처음 들어간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인수될 때 가격 빵 뜬다 요 아이디어였잖아요. 네, 이제 그거하고 이제 공유 경제 시대라 해서 공유 이제, 경제? 네, SK에서 소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소카를 이용해봤고 그때 이제 소카에서 타다라는 이제 그 카니발 택시 이제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참 타다도 문 네, 닫았군요. 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는 한번 깨졌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하고 중고차 가격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중고차 가격이 피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디어는 없어졌는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SK에서 이제 충전 사업하고 SK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충전 주유소 이제 하고 이제 렌터카 이렇게 모빌리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아이디어에서 기대를 거는 거는 이제 이 세 개의 회사의 시너지 효과 하고 이제 그 전기 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이제 새 차를 사지 않고 좀 장기 렌탈 할 것 같은 수요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끊임없이 뭐 안 되면 생각해낸 또 다른 대안적 아이디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안 돼. 그렇게 투자는 안 됩니다.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짜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약간 추상적이에요, 되게. 추상적이고 또 만약에 지금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요,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배터리 리스로 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 리스가 아니라. 그래서 뭐 렌터카 회사가 배터리 리스를 해서 뭐 돈 벌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회사가 직접 해버릴 수도 있고요. 배터리 회사 갈 수도 있어요. 뭐 LG 화학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그러면은 자동차 렌트가 아니라 배터리 리스로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열려버렸을 때, 네, 네. 그럼 또 이 위치가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근데 렌트카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제주도 외에는 렌트카를 잘 안 하죠. 이건 이제 장기 렌트. 장기 그냥 뭐 저 며칠씩 빌리는 렌트 말고는 이제 다 제주도고 말고 이제 이런 저 AJ 렌트 이런 데는 저기죠. 김대리 뭐 김 차장 뭐 그런 네, 거. 그렇죠. 여기 이제 뭐 거의 리스 개념으로 그냥 렌트 하신 분들이 이제 그건 많죠 좀. 뭐 그게 아마 대부분의 렌터카 저 매출일 텐데. 네, 그죠? 그렇죠. 예. 정프로가 또 자동차 쪽은 또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회사가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주로서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내가 받아가는 몫이 너무 적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그게 장기 투자로 좀 배당이라도 뭐 5, 6%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돈은 많이 들어오고 돈은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중에서 뭔가 이렇게 남아야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 돌아갈 텐데 남는 게 별로 남는 게 없군요. 없어요. 아니면 성장이라도 팡 아니, 해주든가. 폭풍 성장을 하든가. 예. 그럴 수는 그래야 없지. 되는데 뭐 LNF나 이런 것처럼 팍 성장해주면 막 적자나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렌터카 시장은 저 누구가 좀 이제 제일 1위 기업 이제 롯데 렌탈이고요. 롯데. 이제 2위가 SK 렌터카, 이제 3위가 이제 현대차에서도 그 리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비중은 아마 현대차가 3위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옛날에 저기서도 했는데 범 LG 계열 그 뭐지? LG. 범 LG 범 계열. LG 계열? 범 LG 계열에서도 하나 있었는데. 이름 뭐지? 옛날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 저 렌트카 하면 저 해외에 있는 그 렌트카 이름 그대로 저 그렇지. 허츠, 허츠, 네. 에이비스, 허츠. 에이비스, 에이비스. 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예,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힘을 쓰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예전에 제가 뭐 그 제주도 갔다가 렌트카 아 깜짝 놀랐잖아요. 왜? 물론 이제 대부분 안 그러실 텐데 제가 갔던 데는 공항에서 이제 어디로 막 오라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좀 싸게 이렇게 한다고 갔더니 그림이 온몸에 막 그려져 있는데 아저씨가? 이거 타라는데 아니, 나는 원래 제주도 좀 자주 가는 편이잖아. 근데 롯데 렌트카에서 계속 했거든. 네. 아 아니면 거기 이제 한 번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또 적립금도 쌓이고 막 그렇게 해줘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일단 대기업이니까 네.
약간 그런 문제에서 근데 사실 가격 차이가 좀 있어. 네. 제주에 가면 이제 공항에 쫙 붙어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로컬 업체 가면 좀 싸긴 싸. 네, 맞아요. 아 근데 또 뭐 어디까지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작년부터 내가 렌트카 일절 안 합니다. 아, 택시 타고 다니죠. 택시를 타. 택시 타. 아 이게 훨씬 좋더라고. 왜냐면 뭐 소주 한잔 해도 대리 불러야지. 근데 택시가 뭐 거기서 그냥 카톡 딱 보내면 그 있잖아. 바로. 서울은 왜 자주 안 오고 막 그러잖아. 거기는 뭐 바로바로 와. 그리고 이제 로컬 그 기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맛집도 개발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택시 타고 다녀요 지금. 아유, 좋죠. 네. 자, 하여튼 렌트카는 그래서 제 생각 이건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또 그 3자 구도, 3강 구도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뭐 2강이나 이렇게 갈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네. 예,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상한 거를 사지 않았으면 이제 버티면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조금 네. 저희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잖아요. 네네. 성장의 가치에 베팅할 거냐, 아니면 성장은 제약되지만 너무 싸다 이건. 너무 싸다. 그때 너무 싸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 아까 염이사가 얘기한 주주가 가져갈 게 있는가 이거거든요. 네. 그냥 주가가 싸다는 게 아니라 주주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 이런 거를 사서 아까 말해서 존버하는 거죠. 네. 예, 너무 싸지 않은 구간까지. 네네. 그때 이제 이익이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성장을 이 산업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년 전에 전기차의 세상이 온다고 우리가 줄창 얘기했잖아요. 네. 다 맥센스하다. 다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대가 당연히 오지. 침투율 4%인데 이게 10% 되고 20% 되면 배터리는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중간 그죠? 양극재 납품하는 기업들 뭐 이런 거 다 클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한 확실한 미래잖아요. 네. 아예 그런데 그냥 라이딩 하든가 장기 투자라면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염이사 얘기는 저도 약간 동의하는데 사실 뭐 렌트카 업체라는 게 뭐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 허가 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딱 재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성장성은 없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면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주의 몫이 제한됐다. 네. 그거를 자기 논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퀘션 마크를 하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갖고 계신 것만 부진한 게 아니라 주가 지수는 3,300에서 2,300포인트 선까지도 그렇죠. 빠졌으니까 네네. 만약에 거꾸로 했다고 합시다. SK 렌트카는 그렇게 한 30%, 40% 빠졌는데 주가 지수 40% 올랐어요. 네. 그러면 폭망한 거죠. 그렇죠. 근데 주가 지수도 빠졌고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그거보다 더 빠져 있는 것도 있거든. 네. 또 이 가치주의 권역에 있는 것도 진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부르짖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네네. 다른 것들이 다 올라버렸다. 버블이다. 그런 문제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종목 교체도 한번 좀 시도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네. 든다 이거죠. 뭔가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습니까 혹시? 아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 SK 렌트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출연 이후에는 올라가요. 셀리버리도 그랬고, 하물며 NC 소프트도 그랬고, 오면 그죠? 그러네.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거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네. 그래서 나오셨구나. LG 화학도 얼마나 올랐어요. 맞아요. 그지? 맞아. 올랐어요. 네. 안 오는 건 유일하게 정프로의 증징 종목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좀 계셔봐요. 그럼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는 좀 가질 것 같아, 그죠? 네. 팔더라도 한 2주 있다 하세요 네. 그러면. 네. 3% 혹시 4%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야 SK 렌터카. 아이고 어떻게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더. 네. 대기업에서 인수하면은 네.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네. 바꾸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 계열사를 투자해서 난 수익과 그냥 단독 회사, 코스닥의 단독 회사, 그냥 하나만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난 수익을 누적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 여기가 훨씬 많아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 계열사는 복잡해. 이게 주가가 그냥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도 기업 가치만을 반영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여기 지분 관계가 막 복잡하니까 야, 이 녀석이 지금 오르는 게 저 아저씨한테 유리하냐 안 하냐. 그죠?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회장님의 생각이 야, 우리가 그거 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기업이 뭐 한 100개, 뭐 50개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룹 이런 데 모임에 한번 가보면 미는 회사가 있고 안 미는 회사가 있어요. 다 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효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중에 하나는 대기업 계열사는 무조건 안전하고 올라갈 것이다. 아니 물론 부도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어 있죠. 네. 왜냐하면 부도 나면 자기네 연쇄적으로 막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게 좋은 주식이 될 가능성하고 등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대기업 계열사는 무조건 존버하면 올라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그렇죠. 단일하는 회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은 변화를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카랑은 완전 다른 회사예요? 네, 엔카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요. 아, SK 엔카 말씀하시죠? SK 엔카. 네, 계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렌터카 안에. 이제 아, 중고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엔카로 아, 알고 있고요. SK 렌터카 아래 SK 엔카가 있는 네, 거예요? 안에. 아 그래요? 네. 근데 괜찮을 거예요. 최근에 저 침수차가 좀 많고 그래갖고 아마 이걸 막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예, 중고차?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좋은 호재로 한번 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 남았습니다. 2주. 2주 동안 네, 충분히 즐기시고 네. 그 뒤에는 뭐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는 하나만 또. 여미사님이나 이제 프로님들께 질문 드릴게. 아, 네. 그 매도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매도 타이밍. 네, 하고 목표 주가를 좀 어떻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나?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를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렌터카도 그때 한참 좋을 때는 이제 22,000원이니까 15,500원까지 한번 올라왔었을 때 제가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했었고 이제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갖고 있으면 한 번씩 이제 플러스 뭐 2배 나는 것도 있어요. 이제 2배 나다가 왠지 더 갈 것 같아서 갖고 있어 보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 10%돼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걸 가격 주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에 난 매도한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정프로 또 의미 있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네요. 어떻게 계속하세요. 이 주식을 팔 때 물론 이제 그 처음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얘가 14,500원이에요. 15,000원 가면 내 팔을까? 이런 마음이면 15,000원 가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어떤 이유에 팔까?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왔는가? 그걸로 난 결정하라는 겁니다. 에? 그리고 이제 저 굳이 팔 것 같으면 그 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가 있어요. 네. 그때 팔면 되지.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됐죠?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네.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 저도 매도를 진짜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잘 안 보니까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잘 못 파는 케이스가 있는데 넘버원은 사실 때 딱 네. 목표가를 정해 놓으시면 그 목표가 터치하면 네. 그냥 판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는 제가 만약 공모주 청약을 하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첫날에 네, 파신다고. 첫날 팔아. 네. 예. 그건 이제 뭐 그 회사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왜냐면 이럴 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정해놓은 걸 지금까지 거의 100% 지켰어요. 네네. 근데 이제 목표가를 이게 변경하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오르니까 연기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맞아요. 네,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본인 요 케이스가 아마 저 지금 오늘 존직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그렇죠. 대기업이 하면 올라간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럼 본인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럼 인정. 네, 자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든지 손절을 하자. 세 번째는 야 이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발견된 거지. 진짜. 야 이거는 내가 진짜 한번 제대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갖고 있는 거의 미련 때문에 이 기회를 버려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살려고 했던 종목들은 올라가. 거의 대부분. 네. 그리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안 팔았던 종목은 빠져요. 그러면 이제 한 시즌을 버려버려. 그렇지, 그렇지.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자기가 딱 생각이 들면은 종목 변경을 과감하게. 왜냐면 워런 버핏도 종목 교체합니다. 네. 그죠? 해야죠. 워런 버핏도 종목 교체해요. 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교체를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진짜 좋은 종목. 요 세 가지에 매도를 한다. 네. 딱 써놓으세요. 네. 딱 그 모니터에다가. 네. 네. 김프로의 세 가지, 세 가지. 매도. 네. 아 너무 그 정도 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증권사 목표 주가 얘기하셨는데 목표 주가를 너무 그거를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되게 후행적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고서를 자주 보다 보면 선행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네. 먼저 목표 주가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확인을 하고 쓰기 때문에 네. 오르고 나서 이제 뭐 목표 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또 비슷하게 다 올려요. 네. 그래서 단지 여기 5만 원인데 여기 10만 원 목표 주가니까 2배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그 목표 주가라는 거는 또 급격하게 그쵸. 떨어져 네. 버려요. 그렇지. 순식간에 한 달 전에 뭐 10만 원이 갑자기 7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애널리스트들도 당연히 신도 아니고 네. 네. 업데이트를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과 다르게 가면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높으니까 무조건 가겠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위험합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논리를 보셔야 돼요. 네네. 예, 왜 올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판단해서 네. 방향성 보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종목 교체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꼭 연락 한번 주시고. 네, 저도 징징이님 오늘 어디서 오셨죠?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아, 진짜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광주요? 네. 뭐 광주에서 이것이야 많이. 겁나 멀리 왔습니다. 겁나 위에서 왔고 많이. 우찌아스카이. 예. 돌아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그래서 조금 더 주말 놀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징징이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선물 좀 감사합니다. 챙겨드릴게요. 네. 네.